너희끼리 정해서 한다니 지금까지 얼마나 챙겨줬는데 말을 그렇게 해? 며느라가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렇게 정 나가고 싶으면 애기 두고 너 혼자 나가라.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는 29살 최은진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살림하고 아이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지만 가족이란 게 뭐 별건가요? 결국은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사이면 되지요. 그런데 저는 그 가족이라는 게 한때 너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신혼집 감사했죠. 근데 그 집이 시댁 바로 위층이 줄이야. 결혼하고 신혼부터 시어머니 간섭은 시작됐고 아이를 낳으면서는 더 심해졌어요. 참다 결국 남편과 분가를 결심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댁 1층 신혼집 2층으로 시작된 제 결혼 생활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숨겨왔던 진짜 속마음을 풀어볼게요.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은 해주신대. 집 구하는 게 제일 문제였는데 잘 됐다. 그치? 안 그래도 결혼 비용에 많은 돈이 들었는데 제일 큰 집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우리 빌라 2층에 방 하나 비었는데 거기서 시작해라. 처음부터 무리해서 전세 얻지 말고. 그 말이 처음엔 고맙게 들렸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결혼할 때 집 문제로 많이들 다투잖아요. 저희는 그럴 일 없이 시작하니 복 받은 거라 생각했죠. 남편도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덜컥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시부모님이 계신 집 위층이라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처음 결혼하는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든 좋게만 보이던 때니까요. 2층 신혼집은 단정했고 시부모님께서 일부러 새 냉장고와 세탁기도 넣어주셨어요. 덕분에 따로 큰 돈 안 들이고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땐 몰랐죠. 정말 몰랐어요. 그 호의가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감시가 될 줄은요. 처음엔 시어머니 말씀이 그저 조언이라고 여겼어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저보다야 경험도 많고 집안 어른이시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그 조언이 점점 명령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특히 남편 끼니 문제에 대해서는 유난히 민감하셨어요. 하루는 결혼하고 며칠 안 되어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점심은 뭐 해 먹었니? 은진이는 국은 좀 끓이니? 우리 아들은 된장국 좋아하는데. 처음엔 시어머니가 애정으로 챙겨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끔은 그냥 문도 안 두드리고 올라오셔서 냄비 뚜껑을 여시더라고요. 이건 뭐니? 아이고 간이 안 맞잖아. 특히 남편 밥 챙기는 거 그건 꼭 시어머니 기준이어야 했어요. 고추장찌개는 이렇게 끓여야 한다. 달걀찜은 물 많이 넣지 마라.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뭔가 빠졌다는 듯한 표정이 부담스럽더군요. 심지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랑 주말에 근교로 나들이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시어머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은진아 너희 오늘 어딜 간다고? 날이 흐린데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주말엔 집에서 좀 쉬어. 우리도 김치 담가야 해서 도와줄 사람 필요하거든. 주말엔 쉬라면서 같이 김치 담그자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신혼부부가 둘이서 보내고 싶은 시간도 있잖아요. 그걸 이해 못하시는 거였죠. 그러다 아이가 생겼고 출산 이후부터는 간섭이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애들 분유 먹인다고 하던데. 그래도 젖 먹이는 게 최고야. 내가 네 남편 키울 때도 모유만 먹였어. 안 그래도 약한 애인데 분유는 안 돼. 아니 모유 수유도 여건이 따라줘야 하는 건데 왜 저렇게 본인의 방식을 강요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집이 같은 건물이다 보니 아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금세 올라오셨어요. 덥다 하지 말고 창문 좀 닫아. 애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이불은 이렇게 덮여야지. 아기들은 이불이 자주 벗겨져. 아기 재우고 TV 좀 보고 있으면 갑자기 카톡이 와요. 지금 애기 자나? 재우고 뭐하니? 애기 방 창문 닫았지?
어제는 참 바람이 세게 불더라. 살림살이도 하나하나 다 간섭이었어요. 청소기 돌리는 시간, 세탁기 돌리는 요일까지. 그리고 남편의 끼니도 걱정하던 시어머니가 아기의 밥에도 사사건건 관여하셨습니다. 아기가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이유식에 대해 많이 공부했어요. 이유식 간 맞추는 것부터 해서 이유식으로 먹일 수 있는 식재료도 신선한 걸로 하나하나 다 골랐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느 날 이유식을 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애가 이걸 먹고 크겠니? 요즘 엄마들은 책만 보고 애 키우지 정성은 없어. 애들은 이거저거 먹이면서 키워야 잘 크는 거야. 너는 어째 할머니가 해주는 방식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니? 말을 참다가도 결국 저도 터졌어요. 어머니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막 먹이면 안 돼요. 개월수에 맞춰서 필요한 영양에 맞게 주는 거예요. 저도 엄마예요.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인상을 쓰시며 말했어요. 내가 엄마인 건 알겠는데 엄마 노릇을 잘 못하니까 문제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못해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죠. 아기를 위한 최선이 늘 시어머니 기준이어야 하는 게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아기 이유식을 만들던 중 아기가 고열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퇴근할 때쯤이라 남편이랑 응급실을 가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언제나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허둥대? 아기가 열이 좀 있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은진아, 그 정도 열로 응급실 가는 거 아니야. 걔는 좀 약한 체질이라 그래.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그냥 수건으로 몸 닦아주고 재우면 돼.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아기 얼굴이 벌개지고 축 늘어졌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 다녀올게요. 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변하더니 말하셨어요. 참 너는 사람 말을 참 안 듣는다.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나 탓하지 마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말없이 아이를 안고 그냥 나와 남편이 오는 대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열이 39도였고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 열이면 병원에 바로 데려오시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내 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그냥 나가서 살자. 집 좁아도 좋아. 나 여기서는 숨 막혀서 못 살겠어. 남편은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우리 형편에 나가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 지금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 오빠,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제하는 거야. 남편은 조용히 제 얘기를 듣더니 말없이 한숨만 쉬었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금 나가서 전세 얻으려면 대출을 알아보거나 부모님께 또 손 벌려야 해. 아기한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 은진아,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 조금만 더 참아봐. 난 항상 네 편이니까 걱정 마. 남편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저만큼 절박하지 않았던 거죠. 부모님 눈치, 돈 걱정,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선 제 마음은 늘 두 번째가 되더군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아이의 첫 돌이 다가왔어요. 요즘엔 소규모로 간단히 하거나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남편이랑 셋이 조용히 기념하고 사진 찍고 식사나 하자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빛이 굳더라고요. 요즘 애 엄마들은 왜 이렇게 간소화하려고만 하냐? 돌잔치는 집안 행사야. 어른들도 다 부르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요. 아직 아기도 낯가림이 심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낯가림이 문제가 아니지. 손주 첫 돌인데 식구들도 못 부르겠다는 거야? 너 우리 체면 생각은 해봤니?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체면. 결국 제 아이 생일인데 체면이 먼저인가 싶었죠.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그냥 셋이 하자.
어머니는 우리 아이 생일보다 사람들 눈이 더 중요하신가 봐.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나도 그냥 조용히 하고 싶긴 해. 그런데 우리 집안 분위기가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거야. 그렇게 결국 돌잔치는 시어머니 뜻대로 성대하게 치러졌고, 저는 아기 달래며 하루 종일 사진 찍고 인사하느라 정작 아기 첫 생일을 기억할 틈조차 없었어요. 마음 한켠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고여 있더군요. 그리고 또 하루는 제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간단히 외식하자고 해서 기분 좋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기를 시부모님께 부탁드릴까 했는데 괜히 또 잔소리 들을까 싶어 그냥 데리고 가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아버지 친구분이 오신다는데 같이 밥 먹자 하셔. 전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제 생일이라서요. 오랜만에 셋이 외식하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 생일이 뭐 대수야. 자주 보는 손님도 아니고 오랜만에 오신 손님인데 인사드려야지. 외식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같이 밥 먹어라. 그리고 그날 저녁은 외식이 아니라 거실 한쪽에 앉아서 조용히 김치찌개 먹는 걸로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애 재우고 조용히 베란다에 나와 앉았는데 참 서러웠어요. 나는 누구한테 축하받을 자격도 없나? 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내가 작아진 기분이지? 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편안함이 아닌 늘 감시받는 장소로 느껴지고 마음속에서는 분가라는 단어가 점점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죠. 아이 돌잔치, 이유식, 생일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어떻게든 맞춰보려는 사람이었어요. 나름 참는 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 어른 말씀이니까. 한 집에 사니까 이해해드려야지. 근데 이상하게도 참을수록 내가 없어지더군요. 문득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쁘게 입지도 않고 눈은 항상 피곤해 절어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웃지를 않더라고요. 정말이지 미소 하나도 억지였어요. 어김없이 또 빨래 문제로 잔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는데 그 물 한 컵도 쓰게 느껴졌어요. 남편 퇴근하자마자 저는 바로 말했어요. 오빠 나 더는 못 참겠어. 우리 그냥 나가자. 제발 부탁이야. 월세든 고시원이든 어디든 좋아.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어요. 은진아,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서 너 잘 챙겨주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도와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그만해. 그런 말 너무 지겨워. 이제는 안 들리고 안 믿겨. 그게 날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방식 강요하는 거잖아. 오빠는 왜 항상 그걸 모른 척해? 말하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됐어요. 나는 엄마가 되고 나서도 항상 애 취급받는 것 같아. 내가 뭘 해도 틀렸다고 하고 늘 어머니 방식만 맞다고 하고 나는 그냥 없더라. 그 말에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제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았어. 은진아, 미안해. 나도 솔직히 눈치 보느라 많이 불편했어. 부모님이 도와주시니까 계속 그게 죄송스러워서 너를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아. 우리 이사갈 집 알아보자. 그 말에 또 눈물이 나더군요. 이해받았다는 그 느낌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아이 재우고 나서 남편과 둘이 앉아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대출을 더 받아야 하고 좁은 집이어도 상관없다고. 우리는 돈보다 서로의 평화를 선택하자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죠. 그리고 시부모님께도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뭐?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집도 해주고 아기도 같이 돌봐주는데 왜 나가겠다는 거니? 집 구할 돈은 있고? 남편이 말했어요. 작게라도 시작할 거예요. 은진이도 힘들어하고 저희끼리 지내보려고요. 어머니, 저희 일은 저희가 정해서 잘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너희끼리 정해서 한다니 지금까지 얼마나 챙겨줬는데 말을 그렇게 해? 며느라가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렇게 정 나가고 싶으면 애기 두고 너 혼자 나가라. 그리고 직구하는데 일절 못 도와준다. 그 말에도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화는커녕 시부모님 말씀이 어떠하든 이사 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은 차분했어요. 그 후로 저희와 시부모님과 몇 번의 설전이 있었지만 저희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새로 계약한 작은 빌라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베란다도 작고 방도 둘뿐이었지만 거긴 진짜 우리 집이었어요. 이사 당일 시부모님은 여전히 언짢아 하셨지만 남편이 차에 짐 다 싣고 아기 카시트도 단단히 묶어줬어요. 그 모습에 남편이 너무 든든한 내 편인 것 같아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사한 뒤로 남편은 종종 아기 데리고 시댁에 들러요. 하지만 전 가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기도 하고 아직도 제 존재가 거기선 반가운 손님은 아니란 걸 알거든요.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거리감조차 저를 살리더군요. 아이랑 보내는 시간, 남편과 나누는 조용한 대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에서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아요. 넓은 집은 이렇지만 내 감정이 숨쉬는 작은 공간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집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내 아이에게 엄마로 인정받는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거면 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정한 방식대로 커튼을 걷고 내가 고른 찻잔에 커피를 따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누구의 시선도 판단도 없이 나답게 살 수 있는 공간에서 아이와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시부모님께는 서운함도 미안함도 있죠. 하지만 무너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선 때로는 거리 두기도 용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이란 게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서로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걸 이제서야 참 절실하게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내가 너무 작아진 기분 속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단지 조금 지친 것뿐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거라고요. 이 작은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그래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작은 안도의 숨이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위로받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죠. 당신의 작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